12월 25일 월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박송이 완벽하게 여러분한테 적중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단 승부경주 3개 경주, 2경주, 4경주, 마지막 7경주 모두 다 적중을 퍼펙트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요. 또 전반부 첫 번째 경주였죠. 부산 1경주 제가 승리 파티를 놓고 인기 한 6위, 7위 정도로 팔렸던 마필인데 승리 파티를 놓고 그 다음에 그 후착본에 인기마 조합하면서 삼복승 시기 25.2배짜리를 첫 번째 적중을 하고 왔고요. 부산 2경주 때도 따박 적중하고 왔고, 서울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제가 한강글로리의 골드라인 송재철이가 외곽에서 무조건 승부를 띄울 거다. 한강라인은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면서 주력으로 맞추려 드렸고요. 또 서울 4경주는 용천지상 계속적으로 추입 타임을 잡지 못했는데 이 문정균 기술을 교체하면서 타임 상황 딱 때렸다 마필 용천지상을 놓고 맞춰드렸고, 마지막 7경주는 마이티고 있지 않습니까? 안팔리의 마필 관절경 수술해서 공백이 있었다. 지난번에 의미 없이 탔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17.9배짜리 이렇게 하면서 적중을 하고 왔습니다. 총 8개 경주, 부산 1경주까지 삼복승식 하면은 8개 경주를 적중을 하고 왔습니다. 일요경마 완전히 퍼펙트 적중을 만들어 봤던 만큼 월요경마도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만 12개 경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송의 주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을 박송이가 확실히 임팩트 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암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약간은 빠른 흐름입니다. 빠른 흐름이에요. 레이스 전개상. 7번마 세네비바와 3번마 주링스카이.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이죠. 3번마 주링스카이 같은 경우는 7주에 공백이 있는데 주행검사 때, 재검 때 약 추진하면서 모리를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일단 공백이 약간 문제가 되는데 주행검사를 11월 24일 날 해놓고 지금 강도가 약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행검사를 하고 바로 출전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게 7주의 공백에서 약간 컨디션이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인데 외곽의 7번마 세네비바가 외곽에서 무빙을 뜰 겁니다. 이혁 기수가 토요경마, 일요경마에서는 별거 없었어요. 요게 이제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인데 457kg 지난번에 체중이 나갔던 마필인데 좀 무거웠던 부분입니다. 2번 연속 스포조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일단 스포조기를 한 번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마른 상태는 괜찮고요. 9번마 정성타이거, 안토니오 기수가 이성재 기수가 타지 못했던 마필, 입상하지 못했던 마필을 타고 있는데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요. 안토니오 기수는 마필에 대한 능력 자체를 정확히 끄집어내는 기수입니다. 강하게 밀지 따라갈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딱 하는 레이스에 잘 타는 기수예요. 안토니오 기수가 오늘 말 타는 거 시대의 명작 타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레이스 전개를 운영하잖아요. 그냥 스타트 때 밀어가지고 자리 선정 딱 해가지고 시간배 딱 해가지고 4코너까지 2마리 밖으로 돌지만은 최적의 힘을 뽑아낼 수 있게끔 부척에다가 마지막에 때리잖아요. 시대의 명작을. 그런 걸 잘 타는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예요. 9번마 정성타이거, 이 마필도 일단 봐야 됩니다. 안쪽에 이번 비케리베는 가능성을 지난번에 보여줬던 마필이죠. 안쪽에서 이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비케이베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인공 기수가 말 타는 게 조금 급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자꾸 스타트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행을 가더라도 힘소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3파전 경주로 들어가면서 일단은 7번마 세네비바 그래도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이 더 유리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7번마 세네비바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457kg인데 여기서 체중이 좀 더 빠져야 됩니다. 체중이 빠지고 나오지 않으면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하늘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안정적인 충막감이 나와 있는 경주죠. 파사루봉이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 얘는 뭐 상당히 지난번 무리한 전개 속에서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최근 송재철 기수가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 되는 맞빌들은 예전 같았으면 선행을 가지 못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최근 송재철이가 타는 모습을 보면은 선행 갈 수 있는 맞빌들은 무조건 밀어서 선행을 가요. 제가 오늘 일요경마에서 이 서울 이경주 때 골드라인을 놓고 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딱 그거예요. 송재철이가 이거는 무조건 밀고 가겠다. 선행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11번을 놓고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파사로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선행을 갈 겁니다. 자, 1번이 이제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맞필이 2번 마 온도풀 시팅이 되겠습니다. 얘는 인정하고요. 온도풀 시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모래에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모래에 민감한 부분을 이번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최근에 뭐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는 게 지난번에 한 60%의 모습이 있다면 이번에 한 85%까지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일단 안쪽 게이트입니다. 제가 봐서는 4번째 정도, 여차하면 3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온도풀 시킹이 되겠고요. 외곽에 11번마 온도풀 리걸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이제 모래에 적응해야 되는 마필이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해야 되는데 외곽에서 얼마만큼 자리 선정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온도풀 리걸 같은 경우는요. 11번 온도풀 리걸 같은 경우는 일단 유승환 기수가 최근 말들을 또이또이하게 잘 타주고 있습니다. 11번마 온도풀 리걸도 일단 봐야 되는데 저는 11번보다는 2번마 온도풀 시킹 얘를 더 주목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이제 배당이 약간 터진다면 기본기가 있는 마필인데요. 계속적으로 아쉬움 보였던 호명의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현장에서 이제까지 체크할게요. 얘를 보고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추입이 직전 경주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호명의 에이스 같은 경우는 뭐 스타트와 중속 자체가 암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맨바닥에 아예 있었습니다. 근데 맨바닥에 아예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결하고 나와요. 근데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딱 해결하고 외곽으로 빼니까 말이 날라오네. 15조 바퀴조주 구사 마방의 주전 기수죠. 김태훈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충분히 이번에 레이스 자체가 빠른 맞빌 자체들이 없어요. 레이스 자체가 빠른 날이 어떻기 때문에 5분만 허밍 에이스가 취임하지만은 예전에 초반에 스타트가 13초 차까지 있었던 말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충분히 5번만 호명 에이스도 이번에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이경주는요 1번마 파사루봉 이 마필을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변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설렘드래곤은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레이스 전개도 딱 맞아 떨어지고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요.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래도 맞아 봤고요.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요. 여기에 기수 자체가 안토니오 기수. 지난번에 김태훈 기수가 타고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 12월 2일 경주 때 제가 설렘드래곤의 누리데이 이걸 한 방을 때려들었어요. 주력 막건으로 41.900짜리를 제가 승부 경주였잖아요. 추천 경주였는데 그때 슬램드래곤이 뛰었던 마필이에요. 그때 제가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때의 모습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그때 머리도 적응했고 어떠한 전개도 와요. 근데 여기 토니 조교사가 안토니오 기수를 기승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방을 보겠다는 거예요. 3번마 슬램드래곤을 축으로 놓고 공략합니다. 자, 여기에 한방 맞고는 외곽에 있는 11번마 원더풀 스위트가 되겠습니다. 요즘 이현종 기수가 좀 잠잠합니다.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인데 계속적으로 기승 기회가 좋은 말을 타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좋은 말필을 많이 탈 때인데 이현종 기수가 최근 좀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더풀 스위트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임입니다. 안쪽에 1번마 마루스타가 전개를 하는데 지난번에 마루스타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근데 선행을 가지 않을 거예요. 마루스타는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각지를 좀 변경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마루스타가 선행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11월 11일날 임다빈 기수가 선행을 가가지고 완전히 라스트에 무너지다 보니까는 직전 경주 12월 2일 경주 때 따라가면서
조금 좀 호전하더라고. 근데 따라가는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또다시 선행으로 각지를 바꾼다?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이 좀 필요하고요. 8번마 원더풀 더블 같은 경우는 모래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안 됐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기본적인 타임은 일단 가지고 있어요. 2번이 선행을 가지 않으면 8번마 원더풀 더블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요거까지. 그 다음에 11번 원더풀 스위트도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마필이고요. 요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마 대온 용마도 기본적인 순발력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교 때 느낌이 없었습니다. 3번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2번이 선행을 가지 않기 때문에 8번과 원더풀 더블이 강하게 밀어볼 수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면 3번, 8번, 3번, 11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700m 경주 편성입니다. 야, 진짜 정말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마사에서는 좀 장거리 경주를 시행하라고 그랬더니 뭐 6등급 경주를 장거리를 시행합니다. 장거리를 시행하라는 거는 뭐 혼합 4등급 경주나 뭐 국내산 3등급 경주나 2등급 경주나 이런 경주를 장거리를 시행을 해야지 국내산 6등급에 있는 맛빌들 가지고 이걸 또 장거리를 시행해요.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뭐 마필 자체들이 능력 자체가 없다고 그래도 2세마 3세마들 뛰잖아요. 일단 이번만 탱거리는 인정하고 들어갈게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지난번에 약간의 추입을 하는데 채찍 반응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쭉쭉쭉 나갔던 마필이에요. 걸음거리가 좋았던 마필이고 일단은 뭐 3번마 비트레이스도 이 마필은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약간 내측으로 기대했고 그 다음에 왼쪽 채찍을 때렸을 때 다리 바꿈도 약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5번마 천마볼펜도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모르게 적응했지만 라스트가 약간 편봉했습니다. 근데 말은 괜찮아. 5번마 천마볼펜도 지난번 1분 30초 때 뛰었으면은 여기선 해볼만 하다고 판단되고요. 6번마 넥스트 레벨도 모든 다리 바꿈, 이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마필이고 7번마 카지노 스타도 뭐 더 좋아진 것도 없고 8번마 골드 참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제가 봐서는 기수의 사이즈로 오지 않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수 자체들이 이 레이스에 보십시오. 조재로, 임다빈, 신영철, 박병윤, 이현종, 김정종, 김태훈 여기에 눈에 띄는 장추의 기수잖아요. 지난번에 1분 31초대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올릴 필요는 전혀 없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상태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장출 기수가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의 농땡이 기질도 있고 다리도 약간 이렇게 잘 쓰지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무빙도 뜰 수 있다고 판단돼요. 6번하고 7번이 가는 에이스인데 3코너부터는 이 레이스 자체가 뭉치는 에이스입니다. 그렇다면 골드참도 여기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번만 골드참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아예 뭐 배당이 터진다면은 1번막 글로벌 참도 일단 한산의 자마이고 1번 게이트 얘도 가능해 보입니다. 요것도 약간 끌고 갔거든요. 1번 요것도 약간 끌고 갔어요. 요거 이제 조교 때 모습 보여드릴게요. 끌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마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쭉 가는 거죠. 금요일날 가는 데를 가줍니다. 여기도 잡고 타고요. 쭉 넘어가죠. 뭐 채찍도 뭐 등 뒤에 꽂아놓고 문제 없이 조교를 했습니다. 그쵸? 가는 힘도 괜찮았고 이건 조상범 기수가 조교를 했거든요. 53회 부담 용량 말이 약간 끌고 가죠. 끌고 가는 모습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출전하려다가 출마투표에서 떨어져서 그런지 한 주 더 딜레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보다는 지구력 유지로 조교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마들이랑 조교하죠? 쭉 가는데 말이 힘이 많이 차 있어요.
신마들이지만 저렇게 물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좋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 2번마 탱글이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경주는 그렇게 막 손댈 수 있는 경주 편성이 별로 없습니다. 전반부 경주는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십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이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승부경주 3개, 일요경마, 오늘 오류경마라고 생각을 못해요. 일요경마에서 승부처 추천경주 3개를 퍼펙트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 여기도 일단 맞춰드릴 수 있는 만큼 제가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9마리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마필 자체들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1번마 매니참도 적정거리 1200m입니다. 2번마 청년상도 박재우 주기수가 500승을 달성했죠. 근데 이건 이제 세영이가 조교를 하고 좀 안 타요. 약간의 승급전의 적응도 약간 필요하고. 3번마 페니스 글래스도 일단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은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문정규 기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한 거라도 시켜줬고요. 일단은 선출입 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4번은 일단 아니고, 트윈스탄 왕자 같은 경우는 송재철이 기수가 정말 열심히 사줬던 마필입니다. 진짜 진 이가 짰어요. 근데 발걸음이 완전히 남아있어. 지난번에 15초 7을 뛰었는데, 와, 생각보다 많이 잘 뛰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요. 배당이 터진다면 6번입니다. 요게 개복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조금 잠수를 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뉴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게 국내산 6등급 경주에서 코스모킨한테 머리차를 줬던 마필입니다. 강한 상대들하고 뛰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이 잘 뛰었던 마필이에요. 지금 이제 산통으로 개복 수술을 하고 거의 좀 1년이 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과가 보여. 8번마 마이티캡 역시 괜찮고, 9번마 레전드 K도 상태 여전히 짱짱한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일단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축막감은 잡으면 됩니다. 축막감 잡고 후차권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전개에 맞아떨어져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축막감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남산무적은 지난번에 1600m는 약간 고민이 약간 필요한 마필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마필도 약간 다리 바꾸를 하지 못하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경주에서 또 압도적인 1위 막권인데, 이게 다리 바꾸를 하지 못해.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야. 근데 안쪽 1번계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서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마 희망워리어도 다리 바꾸를 못하고, 3번마 디자인 투어도 내측 기댐이 있는 마필이고, 사랑다마오도 꾸준하게 여기 구전염이 발생했던 마필이고, 5번도 계속적으로 강도가 약간 부족하고, 6번마 PNS 밀은 아예 뭐 쳐다도 안 보는 마필이고, 그렇다면 7번마 컴플리트 리더가 되겠습니다. 얘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일단 1번만 남산무적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필은 1600m는 좀 고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리 바꾸를 하지 못해요. 그 반면 7번만 컴플리트 리더는 조교도 잘 해놨고, 임기훈 기수가 내측으로 기대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여기에 1400m 경주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제가 봐선 7번마 컴플리트 리더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이 장석영 마주의 마필들은 거의 임기훈 기수가 타면서 다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본기가 있다는 거죠. 7번마 컴플리트 리더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작두콩도 이제 살아날 때가 됐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상태도 많이 좋아져 있는 반면에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해요. 일단 중거리 경 1600m가 더 유리해요. 여기 이제 문정균 기수가 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문정균 기수가 타보고, 이번에 이제 마무리 조교를 직접 했습니다. 요거 8번마 작두콩 이번에는 꼭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스타트가 의외로 약간씩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약간의 파인기가 11월 달에 있었는데 상태는 여전히 이상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7번마
컴플리트 리더 요거를 한번 놓고 때려 보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충막감이 나와 있는 경주입니다. 이 오류경마는 좀 압축을 하던가 홀짝을 좀 잘하던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엄청나게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이번에도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는데 제가 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바로 따라 붙을 것 같아요. 레이스 전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10번마 정상 에이스 문세영 기수가 참 문세영 기수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는 돈 되는 경주 있잖아요. 돈 되는 경주. 1등급 경주, 2등급 경주. 이런 경주 엄청나게 잘 타요. 그리고 이런 마필들, 완전히 살아나 있는 마필들을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운영해준다는 거예요. 강한 민족의사들이 이동화 기술을 기승시키지 않고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2세 마필이고 보여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세영 기술은 좀 안정적으로 말을 타잖아요. 선행형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따라가는 마필도 안정적으로 또 추입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0번마 정상 에이스는 여기서 안정적인 충막감 한 방을 보는데 저는 안쪽에 2번마 미스온스타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1300m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1600m, 1600, 1700m 계속적으로 너무 장거리 경주 출전했죠. 그리고 농림부 장관부에서도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적정거리의 미스온스타는 세 번째는 따라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취입도 되는 마필입니다. 월요일날 조교 때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산 4등급 크레이지 러브라는 마필 토요일 5경주에 출전했던 마필하고 병합적을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김정준이도 이제 한 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김정준이가 타고 우승했던 경험도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적인 측면에서는 김정준 기수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되기 때문에 2번마 미스온스타 요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2번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6번마 시크릿 플레이 요거는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오류경마 너무 충막감이 나와 있는 경주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약간 모리를 약간 피했습니다. 목걸 피했는데 정말 조재로 기수가 잘 타줬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야지 모래를 좀 맞으면 안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 워낙에 끌고 가다 보니까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앞말 이렇게 앞에 선행을 가고 그 선입 몇가 가고 그러면 그 뒤에서 그 가운데에 모래를 피하면서 타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조제로가 저 말은 진짜 시크릿 플레이는 정말 기가 막히게 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경주 외곽임 11번 한강길주랑 같이 뛰었던 마필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11번 한강질주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2번마 오락칸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칸 같은 경우는 제갈이 상당히 민감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당겨도 말이 이게 머리를 드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전 1300m에서는 초반에 밀어버리니까 말이 끌고 가버린 거예요. 차라리 참고 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냥 초반에 밀면 안 돼요. 밀면 말 자체가 이렇게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냥 나오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고 그냥 가는 대로 그냥 사코너까지 참고 있으면 돼. 그러다가 사코너에서 외곽으로 빼가지고 한 대 때리면 쭉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2번 오락칸이에요. 또 안쪽 게이트도 잘 맞아떨어졌고 일단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2번 오락칸을 보는 겁니다. 제갈이 상당히 민감한 마필입니다. 살짝만 당겨도 이렇게 머리를 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딱 찬스가 맞았다고 판단돼요. 취입마입니다. 취입마. 이건 선행으로 타는 말이 아니에요. 오락칸은. 취입으로 타야 돼요. 근데 안쪽이 더 유리해요. 외곽보다는 안쪽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2번 오락칸 요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직전 경주 뛰는 모습 보니까 괜찮다. 취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은 6번만 시크릿 플레이를 축으로 놓고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의외로 완전히 깐깐한 데 있습니다. 1번마 파이널 축제도 지난번에 7번마 일동박사와 같이 뛰었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는데 이번에 선행을 가기는
조금은 힘을 더 쏟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부담량도 2kg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여기 4번마 주몽천하도 기본적인 스타트가 있는데, 문세영 기수는 이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5번마 황금꽃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지만 중속에서 약간 못 넘어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1번마 파이널 축제는 약간 고민이 필요해. 이게 이제 부담량이 올라갔다는 거. 9번마 거센반격은 농협중앙해장배 대상경주에 출전하면서 라라케이, 지구라이트, 금화모먼트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마이너스 3kg 감량 이점이에요. 딱 사정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신영철 기수 한 발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마 거센반격은 인기마 중에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10번마 금화파이어리 같은 경우는 1400m가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필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300m에서 깨졌거든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고. 근데 1200m는 입상이 성공했어. 근데 이번에 1400m야. 계속적으로 1300m는 깨지고 1200m는 입상을 했는데 거리를 이번에 1400m라는 거죠. 그건 불안한 거. 왜? 불안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해. 그러면 10번마 금화파이어리는 57이면은 고민이 약간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취입작전으로 전개했던 7번마 일동박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를 한 번 했는데 이번에 스포조교 4번씩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산 3등급 화이트참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혀 뒤치지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여전히 짱짱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번마 일동박수는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 7번마, 2번마 안쪽에 리걸하이도 거리를 1400m로 늘렸는데, 일단 이 리걸하이도 최근 모습을 보면은 모래를 피하면서도 입상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9일 때는 문정균 기수가 무빙을 떠서 입상에 성공했고, 지난번에 11월 12일 경주 때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조금 빠른 흐름에서 모래를 약간 피하면서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근데 1400m도 1분 29초대에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입을 2번마 리걸하이가 할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9번마 거센반격 문제 없다는 판단, 여기에 7번마 일동박수와 2번마 리걸하이 요거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4번마 프리오사, 최근 14조 이신영 조기사 마방이 완전히 좀 하향세를 타고 있죠. 그러면서 임기훈 기술을 태우면서 최근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프리오사가 그렇게 선행이 빠른 마필 자체는 아닙니다. 이 마필 지금 9월 23일 경주 때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모습을 보면은 선행마가 없는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선행마 없는 경주 편성에서 선행을 가가지고 진리겨 가가지고 선행을 합격하고 입상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10월 29일날 1400m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3착을 했습니다. 워낙에 안쪽에 1번과 2번이 워낙에 센 마필이었지만 인기 2도의 마필을 때려잡지는 못했지만 딱 걸음걸이가 그 정도였구나. 딱 뽀록이 났던 마필이고요. 8번은 머니 장군도 이동화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는데 직전 경주에 취입을 했지만은 또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6번은 유노블로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 취입을 하다가 취입 타이밍을 못 잡더라고요. 이번 경주 9마리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자, 일단 4번, 8번, 6번, 4번, 6번, 8번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은 저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 마필들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을 한 마리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상태가 많이 올라왔고 해볼 만한 상대를 맞았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게요. 강하게 임팩트 있게 10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좋아져 있습니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안정적인 충막감이 나와 있는 경주죠. 5번마 이스트 점프가 되겠습니다.
강한민 조교사 마방은 진짜 문세영 기술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동화 기술, 다른 기술가 타고 나서도 바로 뭐 기술을 바꾸는데, 지난번에 11월 18일 경주 때는 문세영 기술가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4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딱 걸음걸이만 하긴 하더라고요. 이번 경주도 뭐 따라가는 전개를 했는데, 빠른 마필을 따지면 4번마 도깨비하고 외곽의 11번마 빅토리 히트가 빠릅니다. 11번마 빅토리 히트 같은 경우는 꼬리의 힘이 아직까지도 들어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4번마 도깨비가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요게 4번마 도깨비가 장추일 기수가 기승하고요. 외곽의 11번마 빅토리 히트가 누가 탑니까? 박태준 이혁 기수가 탑니다. 근데 이 마필이 빅토리 히트가 누구 겁니까? 정우익 조교사 마방의 마필인 겁니다. 그러면 4번의 상태가 완전히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11번마 빅토리 히트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예요. 1200m 적정거리입니다. 7번마 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탱자가 중속에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중간에 힘 안배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라스트 때 취입을 해. 초반에 스타트에 탱자가 밀어버리면 라스트는 무너져 버려요. 근데 5번마 이스트 점프도 괜찮고 11번마 빅토리 히트도 괜찮고 둘 다 괜찮습니다. 찬스는 맞은 거예요. 11번도 오랜만에 찬스 맞은 거죠. 요거 현장에서 판단할게요. 5번마 이스트 점프는 전개적인 이점에서 좋은 거고 11번마 빅토리 히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4번인데 4번이 장추열이야. 조공익 쪽에서 마방계 두전 기수. 그럼 빅토리 히트가 선행을 가는데 장추열 기수가 옆에서 가다 들이댄다? 이거는 또 들이대지도 못해. 도깨비라는 마필 자체가 지금 컨디션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번마 빅토리 히트가 이번에 딱 찬스 맞아 있다고 판단돼. 여기에서 7번마 탱자 정도만 보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파워풀 화성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기대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11번마 빅토리 히트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1번보다 11번이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1번마 파워풀 화성도 내측으로 기대. 그러면은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11번도 1번은 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5번, 7번, 11번, 5번, 7번, 11번 이렇게 세 마필로 압축하시면 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박승희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요경마 추천 경주 마지막 경주 적정을 만들어 드렸죠. 그냥 완벽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 경기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마 마이트류 괜찮습니다. 차체 반응도 좋고 안토니오 기수 1번 게이트 상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3번마 어서마를레 이 마필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3번마 어서마를 해야 하고 7번마 도끼불패 이 두 마필을 직접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3번마 어서마를 해도 엄청나게 열심히 조교를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선택한 마필은 7번마 도끼불패예요. 도끼불패를 선택했네. 근데 3번보다는 7번이 덜 팔려요. 문세영 기수가 어서마를레를 왜 포기를 했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약간의 앞선에서 경합을 이루어졌을 때 약간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7번마 도깨불패는 지난번에 취종 경합하면서 무너졌는데 제가 봐서는 7번마 도깨불패도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여기에 4번마 한강의 에이스 얘도 일단 해볼 만한 상태고요. 여기에 8번마 라운드 골드 이 마필도 좋습니다. 여기에 컨디션 끌어올리는 9번마 베스트 천상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1호경마 마지막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경주인데 축막감만 잡으면 돼요. 이번 12경주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2경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5호경마는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5호경마는 되게 인기마들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로의 상태를 보고 1호경마도 주로 자체가 주로 빠르기 7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웠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에서 판단하고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케이크라도 하나 사가시고요. 제가 오늘 잘해드렸기 때문에 케이크라도 사가시고 또 애들도 용돈도 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류경마 여러분들한테 꼭 하란 말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심하시면 나오셔서 그냥 소액으로 즐기시는 경마 하셨으면도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박수홍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eah.